여러분, 양자 우월성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그냥 어려운 과학 용어가 아니고요. 우리 인류의 미래를 말 그대로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저명한 이론 물리학자죠. 미치오 카쿠 박사의 비전을 따라서 이 양자 혁명이 과연 우리 삶을 어떻게 또 얼마나 바꿔놓을지 한번 쉽고 재밌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와, 카쿠 박사의 이 말 정말 멋지지 않나요? 자연의 춤을 설계하는 안무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더는 자연현상을 그냥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물질의 가장 기본 단위, 그러니까 원자 수준에서 현실을 직접 만지고 바꾸고 심지어 새로 만들어내는 힘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엄청난 힘의 열쇠가 바로 이 양자 컴퓨팅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 양자 혁명이 대체 얼마나 대단한 변화길래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걸 제대로 느끼려면 인류가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전의 혁명들이 세상을 바꿨다면 이번 양자 혁명은요,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현실 자체를 바꿀 힘을 가졌거든요. 역사를 한번 쭉 훑어볼까요? 인류는 정말 거대한 도약을 계속해왔죠. 증기기관이 산업을 일으켰고 전기가 밤을 밝혔고 트랜지스터가 정보화 시대를 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 혁명의 한가운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쿠 박사는 이 모든 걸 뛰어넘는 다섯 번째 거대한 물결, 즉 양자 혁명이 이미 시작됐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스케일은 이전과는 아예 비교조차 할 수 없을 거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양자 컴퓨터가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다르다는 걸까요? 자, 쉽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의 비트는요, 그냥 전등 스위치 같은 거예요. 켜지거나 1, 아니면 꺼지거나 0, 딱 둘 중 하나죠. 근데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는 공중에 던져져서 뱅글뱅글 돌고 있는 동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바닥에 떨어져서 앞면 아니면 뒷면 하고 결정되기 전까지는 앞면일 가능성이랑 뒷면일 가능성을 동시에 다 갖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중첩이라는 특성 때문에 큐비트 하나가 어마어마한 양의 계산을 그냥 한 방에 처리해버리는 겁니다. 양자 컴퓨터의 말도 안 되는 계산 능력, 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양자 우월성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이게 단순히 계산 속도가 좀 더 빠르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서 제일 빠른 슈퍼컴퓨터한테 시켜도 수천 년, 아니 수억 년이 걸릴 문제를 단 몇 분 만에 풀어버리는 그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신약을 개발하려고 수십억 개나 되는 문자 조합을 시뮬레이션 한다거나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수를 다 넣고 가장 정확한 미래를 예측하는 것. 기존 컴퓨터로는 아예 엄두도 못 냈던 일들인데 바로 그 불가능의 문을 여는 열쇠가 이 양자 우월성인 셈입니다. 좋아요. 이렇게 엄청난 계산 능력이 그냥 이론 속에만 머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숙제들 있죠? 질병, 노화, 그리고 위기에 처한 우리 지구를 구할 수 있는 실마리를 바로 이 양자 컴퓨터가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정말 엄청나죠? 암이나 파킨슨병 같은 복잡한 질병의 원인을 분자 수준에서 완벽하게 시뮬레이션해서 개인별 맞춤 치료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또 지구온난화를 막을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고 거의 무한한 청정 에너지로 불리는 핵융합 발전을 현실로 만드는 것까지. 이 모든 게 양자 컴퓨터의 능력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랄까? 인류 문명의 운영체제, OS 자체를 업그레이드하는 거랑 똑같아요. 특히 노화에 대한 카쿠 박사의 설명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우리가 늙는다는 게 그냥 시간이 지나서 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속 세포, 그 안에 분자 수준에서 계속 오류 데이터가 쌓이는 과정이라는 거죠. 마치 오래된 컴퓨터에 에러가 쌓이는 것처럼요. 양자 컴퓨터는 이 복잡한 오류 발생 과정을 시뮬레이션해서 그 오류를 고치거나 아예 되돌리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말 그대로 노화라는 코드를 해킹하는 거죠. 자, 이제 시야를 한번 확 넓혀볼까요?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넘어서 양자 물리학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 우주 자체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 예를 들면 끈 이론이나 다중우주 같은 엄청난 미스터리에 대한 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카쿠 박사는 아주 복잡한 끈 이론을 우주적 음악이라는 멋진 비유로 설명해요. 세상 만물을 이루는 가장 작은 알갱이가 점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동하는 아주 작은 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끈이 어떻게 진동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입자,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음표가 된다는 거죠.
양자 컴퓨터는 이 복잡하고 거대한 우주의 악보를 해석할 수 있는 인류 최초의 도구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비유를 따라가 보면요, 정말 경이롭습니다. 물리학 법칙이라는 게 결국 이 끈들이 만들어내는 화음 같은 거고요. 원자들이 만나고 헤어지는 화학 반응은 아름다운 멜로디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사는 이 우주 전체는 맞습니다. 바로 거대한 교향곡인 셈이죠. 아인슈타인이 평생 찾으려 했던 신의 마음이라는 것도 어떤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이 우주를 관통하는 장엄하고 질서정연한 음악, 즉 우주의 법칙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심지어 이 이론은요, 현대 물리학의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인 암흑물질에 대한 힌트까지 줍니다. 우주의 27%나 차지하는데 도대체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암흑물질 말이에요. 어쩌면 이건 우리가 아직 듣지 못하는 더 높은 옥타브의 음표, 그러니까 우리 차원에서는 감지할 수 없는 더 높은 진동수를 가진 끈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우주가 우리가 아는 것 하나뿐이 아닐 수도 있다는 다중우주론, 카코 박사는 이것도 거품 목욕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비유로 설명합니다. 우리의 우주는 이 거대한 거품탕 속에 있는 수많은 거품들 중 하나일 뿐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새로운 우주 거품이 퐁 하고 생겨나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은 이론 단계지만 언젠가 양자 컴퓨터가 이 다중우주의 존재 가능성을 계산하고 증명하는 데 쓰일 수도 있겠죠. 이건 정말 상상력을 마구 자극하는 질문인데요. 놀랍게도 현재 양자 물리학의 여러 방정식들은 블랙홀의 중심이 다른 시공간으로 연결되는 일종의 웜홀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완전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지만 수학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주의 비밀까지 파헤칠 수 있는 엄청난 기술을 손에 쥐게 될 인류. 이제 다시 우리 자신에게로 초점을 돌려보죠. 이 막강한 힘은 결국 우리에게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아주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지게 될 겁니다. 특히 인공지능과의 관계 속에서 말이죠. AI의 발전 속도 정말 무섭죠? 카코 박사는 이르면 세기 말쯤이면 AI가 개나 고양이 수준의 지능을 넘어서 스스로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는, 즉 자의식을 갖게 될 거라고 예측합니다. 기계가 자의식을 갖는 순간 이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변곡점이 될 거고요. 우리는 아주 중대한 선택을 해야만 할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한 가지 길은 AI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만약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면 언제든 전원을 내려버릴 수 있는 비상 버튼 같은 안전장치를 만드는 겁니다. 또 다른 길은 그들과 싸우거나 경쟁하는 대신에 우리 스스로가 기술과 융합해서 아예 새로운 존재로 진화하는 거죠. 두 선택 모두 장단점이 너무나 뚜렷해서 인류의 운명을 가를 중대한 갈림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술과의 융합을 선택한다면 세상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뇌 칩을 심어서 인터넷의 모든 지식을 그냥 순식간에 내 것으로 만들고 영화 매트릭스처럼 헬리콥터 조종법을 다운로드 받는 일이 가능해질 수도 있어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생각만으로 서로 소통하는 텔레파시는 물론이고 질병과 노화라는 인류의 오랜 숙명마저 극복하게 될지 모릅니다. 이건 단순히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는 문제를 넘어서 인간이라는 종의 정의 자체를 완전히 새로 쓰는 혁명이 될 겁니다. 물론 이런 미래를 모두가 반길 리는 없겠죠. 어떤 사람들은 끔찍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카크 박사는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합니다. 이 엄청난 선택을 지금 우리가 대신 해줄 수는 없다는 거죠. 이 기술을 실제로 마주하게 될 미래 세대가 그들의 시대적 가치관에 따라 아주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토론하고 합의해서 스스로 결정해야 할 몫이라는 겁니다. 자, 자연의 춤을 직접 설계할 수 있는 안무가의 힘. 카쿠 박사가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해 있습니다. 이 새로운 현실의 규칙은 과연 누가 정해야 할까요? 소수의 천재 과학자들이? 아니면 각국의 정부가? 그것도 아니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